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돌싱으로 돌아온 38살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혼하게 된 계기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을 결혼정년기가 됐다고 덜컥 결혼을 해서는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됐네요. 며느리를 자기 발톱에 낀 때보다 못하게 여기고 돈만 밝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도 제가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꾸는 꿈마다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정말 자기가 고통스럽더군요. 하마터면 그 지옥 속에 살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작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시댁살이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니 어렸을 때 일부터 차근차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크게 사고가 난 다음에 트럭 운전을 접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되셨죠. 엄마는 성격이 남자답고 화통하셔서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택시를 몰게 되셨습니다. 밤늦게 운전을 하다 보면 술에 취한 남자 손님들이 간혹 엄마가 여자라고 우습게 여기고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요금으로 시비를 경우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야무지게 대처하시곤 했죠. 진상 손님을 만나거나 싸움에 휘말리게 될 뻔한 이야기는 늘 퇴근 후에 전해 듣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 둘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줌마, 왜 뺑뺑 돌아서 오는 거야? 돈 더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죠. 일부러 돌아서 온 게 아니라 안 막히는 길 찾아서 빨리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줌마 말을 어떻게 믿어요? 3,000원 빼고 받아. 청년들은 지폐를 꺼내 엄마한테 던지고 내렸다고 해요. 엄마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같은 놈들에게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따라내려서 그놈들을 잡았다고 하죠. 야, 이것들이 요금을 떼먹고 도망을 가? 당장 3,000원 내놔. 이 아줌마가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왜 이래? 오냐,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 니들 따라와. 엄마는 양손에 두 놈의 멱살을 잡고 공원으로 끌고 가서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걱정을 했을 테지만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청년들은 주먹 한 번 쓰지 못하고 묵사발이 되도록 얻어 터졌다고 해요. 엄마의 호탕한 성격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남자애들이 있단 소리를 듣고 엄마가 무작정 학교 교무실로 쳐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담임선생님에게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엄마 성격을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엄마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와 전혀 달랐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상 손님을 폭행해 경찰서로 오간 적 있는 엄마와 달리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왔죠. 불의를 당하면 못 참고 불같은 성격 탓일까요? 부모님은 밤낮으로 택시를 몰면서 일을 하셨지만 저희 집안 형편은 그렇게 넉넉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2억이 넘는 대형 트럭을 할부로 사셨는데 불과 1년 만에 트럭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났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은 심각하게 부서져서 폐차를 해야 했죠. 사고 처리 비용과 할부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 빚을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었죠. 조금 줄어드는가 싶으면 무슨 일이 터져서 또 돈을 쓰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벌어서 생활에 보태야 했어요. 그렇게 6년을 보내자 빚은 거의 사라졌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게 됐는데요. 1년 전에 결혼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남자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은주야, 너 남자친구 없지? 그래, 내가 모태솔로라고 몇 번 말해? 은주야, 너 내일 모레면 30이야. 설마 독신주의자는 아니지? 남자 만날 생각 있는 거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사촌 오빠 친구인데 잘생기고 직업도 괜찮더라. 1년 전에 결혼을 한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성격도 밝고 배려심도 좋으셨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두어 달 만남을 이어가다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더 많아서 결혼이 급한 상태였죠. 저도 그때는 나이가 차면 누구든 당연히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결혼을 무르자고 하길 그랬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네가 지영이니? 오느라 고생 많았다. 광규한테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택시라고 계신다며? 네, 두 분 모두 택시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잘못 듣길 바라셨나봐요. 웃고 있던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실망한 표정이 역력해지셨습니다. 그래, 두 분 다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래도 집은 있겠지? 아니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차가운 표정으로 마치 검사가 범인을 취조하듯이 물었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어? 땅이나 주식도 전혀 없는 거야? 모아둔 돈은 없고 얼마 전에 빚만 겨우 다 갚았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기가 찬단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니? 내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결혼이 현실이야, 얘. 너는 어쩌자고 준비도 안 된 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타박을 늘어놓으셨지만 남편은 똑부러지게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내가 모아둔 돈 있으니까 괜찮아. 처가에 돈이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해. 뭐? 네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 올리고 집도 살 거니? 그럼 나중에 무슨 돈으로 살려고? 엄마도 이제 다 늙어서 돈 벌 수도 없다. 이제 너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아야 할 나이야. 이러다 너한테 덕 볼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돈 벌면서 도와줘야겠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얼른 자리 잡아서 엄마 일 안 하게 해줄 거니까 돈 문제 때문에 결혼 반대하지 마. 내가 노력할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타일러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시더라고요. 혼수를 준비하는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뭐? 여기에서 가구를 보겠다고? 이런 데서 살면 뭐 몇 개월이나 쓰겠니? 이왕 쓸 거면 명품으로 사야지. 하긴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네가 돈이 어디 있겠어? 됐다. 혼수고 뭐고 다 그만둬라.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돈도 없는 네가 뭘 하겠어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당장이라도 파혼해버리고 싶었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여러 번 싸웠지만 남편이 결혼 후에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붙잡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참아.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면 엄마하고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은 분가해서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고 저도 분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더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기대를 무참하게 박살내버리더군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얘야, 혼수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3년만 시집살이 해라. 3년만 제대로 하면 필요한 거 다 사주마. 네?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왜? 그러긴 싫니? 아니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저도 놀래서 그랬어요. 없는 형편에 살림살이나 제대로 하겠니? 딱 봐도 내 도움 없으면 살기 힘들겠구먼. 네 친정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안 그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친정을 덜 먹였어요. 집을 구해줘도 살림살이를 장만하지도 못할 테니 그냥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였죠. 저를 위해주는 척 자기 옆에 앉혀두고 피가 마를 정도로 달달 볶아대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남편한테 가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말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하는 말 들었어? 우리 살림 합치겠대. 당신이 가서 우리 분가해서 살겠다고 해. 살림살이 같은 건 내가 얼마든지 장만할 수 있어. 알았어. 내가 엄마 설득해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정말이지? 진짜로 잘 말해서 우리 분가시킬 거지? 그래. 내가 잘 말해볼 거니까 행여나 이상한 말 하지 마. 하지만 남편 말과는 달리 시어머니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분가는 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닥달해봤자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제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지만 있는 집안 여자들은 원래 그런 법이니 우리가 이해하자고 하셨어요. 안 사돈이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건 사실이잖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참아야지. 괜히 트집 잡히지 마라. 며칠 후에 상견례 할 때 내가 정중하게 분가시켜달라고 말해볼게. 엄마가 잘 말해줄 거라는 생각에 상견례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묘한 긴장감 속에서 거만하게 굴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불편해졌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예약해놓은 식당으로 가니 시어머니께서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도 깜짝 놀란 채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너 경미 아니니? 그래, 은미야. 오랜만이다. 정말 세상이 좁구나. 옛날에 우리 친했던 거 기억나니? 이제는 사돈지간이 되고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해 보이더군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몸을 뒤로 젖힌 채 실소를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기가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한 짓을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하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그런 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경미야, 네가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을 했다던데 우리 딸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며느리 될 애를 구박하겠어?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이번에도 오해한 거였구나. 예전에도 내 친구 왕따 시켰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들려서 왕따 시킨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엄마가 오해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움찔거리셨어요. 맞아. 오해한 거야. 내 말투가 워낙 세서 다들 오해하더라고.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네가 상처받았나 보네. 네? 네,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상처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완전히 울상이 되셔서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겁을 먹으신 모습을 처음 보았는지 의아스러운 표정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남편이 귓속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예전에 들었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못했죠. 아버지께서 엄마가 예전에 일진이었다고 농담을 하셨거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아, 너네 학교에 아직도 일진 있니? 선배한테 들었어. 그런 애들이랑 말도 안 섞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네 엄마도 예전에 일진이었는데. 뭐? 엄마가? 제가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니까 엄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아버지 밥그릇을 툭툭 치더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은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엄마, 진짜로 일진이었어? 옛날 애들 삥도 뜯고 다닌 거야? 아휴, 삥은 무슨.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리고 당신은 왜 다 지난 일을 꺼내고 그래? 아니, 당신이 예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져서 장난 좀 쳐봤어. 그럼 당신은 예전이랑 똑같나? 선생들 몰래 삥 뜯다가 구렛나루 쥐어뜯긴 것도 말해줘? 그 이야기는 왜 꺼내?
삥 뜯은 게 아니라 애들이랑 장난치다가 장난은 무슨 매일 삥 뜯는 걸로 유명했으면서. 저는 당연히 엄마와 아버지가 중매로 만난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 부모님 소개로 만났다길래 우리 부모님도 그러겠거니 했는데 학창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둘이 어떻게 친해진 거냐고 물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엄마를 만나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학창시절에 공부는 뒷전이었고 흔히 노는 무리들하고 어울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태권도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랑 담을 쌓았고 아버지는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시장통 뒷골목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사정이 비슷한 또래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엄마는 체격도 좋았고 태권도로 다져진 실전 기술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시비가 붙으면 피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에 평범해 보였던 엄마가 다시 보였죠. 엄마가 남자랑 싸웠는데 다 이겼다고? 말도 안 돼. 나도 싸움은 한가닥 했는데 네 엄마한테 깨졌어.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엄마의 싸움 실력을 알아본 일진들이 엄마를 꼬드겨서 한동안 일진들이랑 어울렸다고 해요. 겁이 없었던 엄마와 친구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마와 1대1로 붙었는데 졌다고 하죠. 그날 이후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던 사이가 미운 정이 생겨서 결국에는 사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5년 후에 결혼해서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이런 과거를 갖고 있어서 시어머니도 저를 못살게 구는 걸 멈췄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희 부부 뜻대로 당연히 분가를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를 낳을 때까지는 사회생활을 계속할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도 허락을 하셨어요. 게다가 집안일도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시더군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시댁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말려도 기어코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만 열심히 하거라. 도대체 어머님의 학창시절이 어땠길래 이렇게 변해버리신 걸까요? 요즘은 왕따를 심하게 시키면 뉴스에도 나오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애를 괴롭힌 걸까 싶어서 일하다가도 괜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큰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너 시간 괜찮지? 어쩌지? 이번 주말에 출장 잡혀 있어. 아니, 저번 주 주말도 출장이었잖아. 뭔 놈의 출장이 왜 이렇게 많니? 지점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럼 할 수 없지. 나 혼자 하마. 엄마가 통화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 은미가, 아니, 안사돈이 뭐라고 해?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주마. 어머님이요? 괜찮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제 한 식구인데 손이 필요하면 당연히 가서 도와야지. 진짜로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가서 김장을 거들어 주더라고요. 며칠 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부르라고 하더군요. 걔가 옛날에는 애들 왕따 시켜서 울리고 전화까지 가게 만들더니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나 보다. 옛날에는 나한테 까불다가 무지하게 맞았거든. 뭐?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괴롭혔길래 그래. 키 작고 소심한 애 데려다가 걸레 빨던 물 붓고 때리고 밟고 나중엔 경찰서까지 갔는데 내가 이런 거 말하면 뭐하니? 너만 손해지. 지금은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대략 이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고만 들어서
시어머니께서 눈치 보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괜히 저희 엄마가 입을 여시면 동네 소문나고 남편 평판도 안 좋아져서 잘리거나 승진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다 보니 괜히 과거 일을 캐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희 부부 사이에 딸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부장님과 면담 자리를 가졌는데요. 부장님께서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장대리, 지금까지 고생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만두려고 그래? 애 낳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었잖아. 이제 곧 승진할 텐데 계속 근무해. 그동안 고생한 보상은 받아야지. 그치만 저희도 자녀 계획이 더 있어서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데 장대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러는 거 이해해. 그런데 애 한 명 더 가질 거면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곧 있으면 좋은 소식 생길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부장님께서 저를 붙잡으려고 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몇 달 뒤 승진을 하게 되었죠. 연봉도 오르고 더 편하고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어서 그만두지 말까 고민이 되었죠.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길게 고민할 거 없다. 네가 직장생활 하고 싶으면 계속해. 애는 내가 맡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대신에 이제부터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애만 봐주세요. 오니야, 앞으로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 덕분에 워킹맘으로 근무를 이어나갔고 저는 이제 계장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을 하는 사이에 회사에서 3년을 버틸 수 있었죠. 그러다가 한 신입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성격이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미혼인 여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신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승씨 있잖아. 성격 좋고 인물만 헐칠한 게 아니라 업무 능력도 완전 짱이야. 신규 사업 발표도 태승씨가 속해 있는 팀이 맡을 거래.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여자친구도 없다며? 누군지 몰라도 태승씨하고 사귀는 여자는 대박이겠다. 그 대화만 엿들어도 여직원들의 인기를 한몸에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신입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이상하더군요. 저보고 단둘이 커피를 마시자고 하더니 누나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 있죠. 뭐? 누나? 너 커피 마시고 취했니? 커피에 술이라도 탄 거야? 상사한테 누나는 좀 아니다. 계장님 보니까 어릴 때 죽은 친누나가 생각나서 그래요. 뭐? 친누나? 네, 회사 밖에서만 누나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신입이 간절하게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 밖에서 볼 일이 없을 테니 그러라고 둘러대고 얼른 자리를 피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로 신입이 자꾸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나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제게 딴 마음을 품고 있을 거란 상상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어이없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신입이랑 같이 창원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갔는데 현장 도착이 너무 늦어져서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관계자들이 이미 모두 퇴근한 뒤였거든요. 기다리라고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까먹다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하룻밤 모텔에서 묵게 되었어요. 신입이랑 같이 방을 쓸 수 없으니 당연히 방은 따로 잡았죠. 제가 묵을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실수로 카메라가 켜졌는데 TV 선반에 이상한 것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을 켜고 선반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선반에 있는 휴지과 티슈를 뒤져보니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옆방에 묵고 있는 신입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이 놀라서 방에서 나오더군요. 태승아, 방 안에 몰래카메라 있는 것 같아. 번쩍거리는 게 보여서 뒤져봤는데 이게 있었어. 제가 들고 온 몰래카메라를 보여주니까 신입이 1층으로 내려가 모텔 직원에게 따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서 결국 다시 저희가 묵던 호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텔에서 늦은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더군요. 몰래 카메라가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입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손을 끌어당기며 자기가 묶을 호씨를 가리켰습니다. 잠자긴 글렀고 그냥 술이나 먹으면서 밤샐까요? 아무리 그래도 출장인데 에이 한두 잔은 괜찮잖아요. 공장지대 근처라 술집도 보이지 않으니 그 편이 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편의점 하나가 있긴 했지만 파라솔 하나 없었거든요.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쪼그려 앉아 먹는 것보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이랑 같이 편의점에 들려서 술과 안주를 사왔죠. 신입이 묵던 방 안에서 맥주 한 캔만 마시려다가 소주 한 병, 두 병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 먹겠다는데 신입이 더 마시자며 술을 사오는 탓에 생각보다 취해버렸어요. 신입도 취했는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입을 맞출 것처럼 천천히 다가오길래 서둘러 피해버렸죠. 갑자기 너 왜 그러니? 누나, 나 취했나봐. 뭐? 누나? 너 미쳤어? 신입이 제게 안겨서 애교를 떴는데 어떻게 못 피하겠더라고요. 제 품 안에 파고들길래 있는 힘껏 밀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술이 확 깨서 몰래 카메라고 뭐고 신입이 얼른 술에서 깨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신입이 술이 깼는지 자기가 옆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신입이랑 입을 맞추거나 잔 것도 아니라서 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마주칠 사람이니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대뜸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 미쳤어? 감히 내 아들 몰래 바람을 펴? 네? 제가 바람이라뇨? 갑자기 무슨 짓이에요? 지금 몰라서 물어?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이라도 해봐. 시어머니는 휴대폰에 있는 모텔의 CCTV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와 신입이 탄 차가 모텔로 들어갔고 둘이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습도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신입이 술에 취해 제게 안기는 장면까지 찍혀 있어서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출장 스케줄에 차질이 생겨서 급하게 들어간 모텔이었어요. 근데 제 방에 몰카가 있어서 신입이랑 같이 시간만 때우려고 술 마시다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신입이 술버릇이 좀 있어서 절 아는 것 뿐이에요. 진짜로 이 신입이랑 자거나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뭐?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랑 바람핀 놈이 전부 실토했다. 이래도 아니라고 잡아댈 거야? 바람이라뇨. 태승씨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다 말했다고요? 이 CCTV도 태승씨가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몰래 태승씨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낸 모양이지? 너 같은 년 믿은 내 잘못이지. 내가 뭐하러 널 딸같이 챙겨줬나 몰라. 어? 시어머니가 잔뜩 흥분한 채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어요. 우리 회사 신입이 시어머니한테 CCTV 영상을 넘겼다니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설마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제 약점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놈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단 생각밖에 안 들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머님, 이러지 말고 손 놓으세요. 태승씨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길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이라니? 이게 미쳤나? 유부녀가 총각하고 바람 피워놓고 이렇게 뻔뻔할 줄이야. 몰카도 일부러 설치해 놓은 거죠. 어머님이랑 태승씨가 작당한 거잖아요. 작당하긴 뭘 작당해. 내가 너 신고해서 깜빵에 쳐넣을 거야. 저는 태승씨를 데려와 삼자대면 하자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람난 년으로 몰아붙이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죠. 게다가 친정을 찾아가서 엄마에게도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절 치욕스럽게 만드시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너 진짜야?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아니야, 나 억울해. 출장 갔다가 모텔에 몰카가 있어서 무서워서 시간만 때우려고 술 한잔한 거야. 진짜로 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이 아닌데. 나한테도 이렇게 말하더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학교 다닐 때도 나 괴롭히더니
딸 자식 가르쳤을지 안 봐도 뻔하다. 내가 미쳤지. 진작 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결혼시킨 내가 미친 것이다. 엄마,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어머니께서 CCTV를 어떻게 받으셨겠어? 태승 씨랑 무슨 작당을 한 것 같아. 이제 좀 인정하거라. 어떻게 끝까지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받은 배신감은 어쩌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다가 딸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당장 보상해내라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하다고 못 느끼셨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도 침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네가 오해라고 해도 난 아직 너 못 믿을 것 같아.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잠깐만 네가 친정에 가 있으면 좋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입이 편했어도 모텔방 안에서 단둘이 술을 먹은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조용히 저를 불러서 속을 털어놓았죠. 은주, 너 왜 그랬어? 네가 정말 바람핀 거였어? 엄마는 네 말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겨지지가 않는다. 엄마, 정말 아니야.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 자식이랑 작당한 것 같단 말이야.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거 아닐까? 차라리 사람 써서 알아보자. 어? 제가 억울함을 토해내니까 엄마가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제가 오히려 복수를 하려고 해서 크게 실망하셨나 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폭언을 퍼부으시더군요. 뭐? 사람을 써서 알아보자고? 지금 네 외도 들켰다고 복수한다는 거야? 지금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이제 할 수 없다. 빚을 내서라도 위자료 달라는 대로 주고 갈라서야지. 경미 말대로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삼켰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이혼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정작 저를 이런 비참하게 만든 그 자식은 장기 휴가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더군요. 그놈에게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묻고 싶었지만 연락조차 받지 않아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회사에 어이없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부녀인 제가 신입을 꼬드겨서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그 인간에게 이용당했는데 소문은 제가 그를 가지고 놀다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이 저를 보고 벌레 보듯이 해서 순식간에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겨우겨우 회사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데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 계장, 소문은 들었어? 간부회의에서 정 계장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자진퇴사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인수인계해서 정리해줘. 알겠지? 따돌림까지는 예상했지만 자진퇴사라뇨.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틀 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이혼소송은 절차대로 되었고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버티는 중이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 기분이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만나기로 한 카페가 제가 다녔던 회사 근처였더군요. 카페 이름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친구를 만나려고 뒤늦게 카페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알아보지 않은 저를 탓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친구가 오자마자 자리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보자는 문자를 보내놓고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자리에서 일어설 때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보여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제게 사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신입과 남편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으려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급하게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친구가 카페 근처에 왔다가 뒤늦게 문자를 보고 제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카페에서 나오니 저를 보고 왜 여기에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카페 가자며. 근데 왜 여기에 있어? 땡땡 카페는 너무 멀지 않아? 거긴 왜 가려고 하는데?
너 여기 카페가 직원 할인된다고 좋아했잖아. 혜진아, 나 부탁 한 가지만 하자. 저기 카페 안에 남편이 있는데 나 몰래 이상한 짓 하는 것 같거든? 너만 몰래 들어가서 녹음해주면 안 될까? 뭐? 이상한 짓? 설마 바람 피는 건 아니지?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꼭 녹음해서 들려줄게. 저보다 더 열이 받은 친구는 남편 뒷자리에 앉아서 녹음을 해주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후에 친구가 제가 있는 카페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한 충격적인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약속한 3천만 원은 소송 끝나면 바로 주는 거죠? 당연하지. 최소한 1억은 뜯어낼 작정이야. 네가 고생 많았다. 에이, 이런 일은 제가 일가견이 있죠. 직장 사람들만 모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도 피해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만 말하면 은주가 남자 밝히는 꽃뱀인 줄 알고 있을 거야. 내 남편이 날 남자 밝히는 꽃뱀으로 만들었다니. 모두 남편이 저지른 짓이란 생각이 들자마자 시어머니도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녹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 저희 엄마는 물론 저까지 미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혼시키려고 불륜녀로 모함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눈에 가시 같은 저를 쫓아내고 위자료는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던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작정을 하고 회사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온 신입의 멱살을 잡고 골목 쪽으로 들어왔죠. 너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나 녹음해놓은 증거 있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녹음? 무슨 녹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 회사 사람들이 보겠어. 그래, 너랑 같이 골목으로 들어온 사람 많아. 내가 이번엔 네가 꼬신 거라고 소문 좀 내보려고. 어때? 너도 한번 권고사직 당해볼래? 거기에 사기죄까지 추가하려고 하는데. 사기죄? 장 계장님, 미안해요. 내가 비트코인을 했는데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장 계장님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접근하더니 장 계장님 꼬셔보라고 하는 거야. 둘이 있는 사진만 잘 찍어오면 돈 주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저질러 버렸어. 신입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자백하길래 그 말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을 엄마에게 들려주었죠. 엄마는 녹음된 걸 듣고 충격을 받고 입술을 꽉 깨물더니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모는 당연히 우리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썩 안 꺼져? 시어머니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소금을 뿌리려고 하길래 엄마가 시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뭐? 썩 안 꺼져? 옛날 일은 다 잊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너 같은 년은 절대 용서 못해.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못은 네 딸이 했다고. 나한테 왜 그래? 시어머니가 끝까지 잘못을 실토해내지 않길래 녹음본을 들려주었죠. 녹음 파일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때가 돼서야 사색이 된 채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빌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용서해주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 일을 용서해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위자료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해서 모두 받아낸 상태인데요. 엄마 말로는 시어머니가 집을 처분할 정도로 전 재산을 토해냈다고 하더군요. 두 모자는 현재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오해와 잘못된 복수 방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